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경찰 드론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실 경찰청의 이병석 경정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석 경정입니다. 저 가운데서 발표하는 것보다 여기서 발표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현직 경찰관 중에 보시다시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 과제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찰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 단장님께서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드론에 종사하는 우리 사람들이 약 한 2,743명인가 하는 그 자료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 분야에는 아마 2,743분의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게요. 대한민국 13만 경찰관 중에 13만 분의 1인 사람이 오늘 경찰 드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약 한 20분에서 기회가 되면 한 25분 정도 제가 발표를 드릴 텐데요. 경찰 드론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주력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 소개에 앞서서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드론쇼 코리아, 그 다음에 네이버 본사, 혹시 네이버에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네이버 본사,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중국 선전에 가서 국제회의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드론을 소개할까 합니다. 발표 순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 드론이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한국에서 어떤 드론 업체를 통해서 우리 경찰 드론이 추진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 경찰 드론이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한 4만여 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위에 보시는 통계를 보시면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내용들이 아마 여기 살인사건,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살인사건은 한 해 한 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1,000건 정도의 이제 살인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 한 4천여 명 정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러한 살인 피해자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경찰의 노력을 통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다음 표처럼 자살자라든지 실종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에 한 해 한 3만 7천여 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최근에는 약 한 4만 3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빨간색으로 보는 이 통계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법무부나 기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수치 중에 죽어서 발견된 게 한 해 500명 정도가 되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통계가 약 한 300명 정도, 그래서 총 800여 명이 한 해의 실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저희들 경찰 드론은 이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실종자 수색 드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래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 내용을 국제회의에 발표를 할 때 대한민국에는 약 한 800여 명 정도가 생명을 잃는다고 하지만 인도에는 100만여 건의 신고가 들어가고요. 중국에는 500만여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대한민국의 실종자 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많은 국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드론을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2015년도부터 경찰에서는 국내 기술뿐만 아니고 전 세계 상용화되어 있는 기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특히 왼쪽 편에 있는 이 그림들, 이 사진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 그냥 DIY로 만든 기체입니다. 여기 열영상 카메라하고 EO, IR이 같이 이렇게 밑에 넣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하겠죠. 이거 테스트하면서 저수지에 배터리를 먹었고, 이건 지리산에 제가 직접 수색하러 갔었을 당시에 인스파이어돼요. 이것도 그대로 지리산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이런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생태계 가운데에서도 어떤 역할을 우리 경찰들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기체 중심 UAV 기체 중심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시스템, 다음에는 지금 올해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27억 원어치 38대의 드론을 구매를 해서 12월 달부터 현장에 활용이 됩니다. 그 안에는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온 영상을 우리 경찰관들이 직접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영상과 사진을 판독을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을 디텍트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공간정보,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됐죠. 부산 DMI에서 수소전지 연료 드론, 그 다음에 안티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 경찰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오늘 유인물에도 배포가 됐던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9년도 대한민국에 있는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러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드론 맵으로, 생태계 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빨간색, 기타 고동색 여러가지 색깔로 같이 표현해 놓은 것은 한 기업이 여러 분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전체가 대한민국 약 한 100여 개 정도의 어떤 기업과 관련 분야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그림은 전 세계 생태계 맵이죠. 전 세계 드론 마켓 인바이러먼트에서 드론이닷컴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약 750여 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기업은 단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두산 기업이 플랫폼 분야에 750여 개 중에 대한민국 기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조금 전에 여기 대한민국 맵에서는 볼 수 없는 앞으로 우리 경찰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왼쪽 분야가 패신저 분야, 드론 택시, 드론 자가용, 그 다음 PAV, AAV로 되는 분야들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우디 원전 폭격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카운터 UAS, 안티 드론 분야입니다. 중간에는 방금 직전에 발표를 했던 우리 한국안전기술에서 발표한 것처럼 UTM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구글이나 DHL이나 아마존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드론 택배 딜리버리 사업들입니다. 이 빨간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경찰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경 쓰고 많이 확대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해외 생태계들은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경찰이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국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에서 넘버1에서 넘버10이 경찰 드론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했고요. 어플라이한 가운데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올 12월 달에 27억 상당의 멀티콥터, 회전익 기체
38대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보급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항공우주연구원과 R&D 과정을 거쳐서 올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이 드론이 대량으로 납품되는 건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월 달에 이제 납품이 되고 지나고 나면 많은 다른 공공 분야에서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과 관련돼서 경찰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에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수색, 여기에 중점을 두고 법률을 만들었고 올해 드론을 도입을 했고, 또 내년도 1월 달이면 전국에 34명의 드론 관련 전문가를 특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드론 기체, 그 다음 드론과 관련된 운용 인력,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내년 1월이면 완비가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1단계에서 운영이 되고 나면 2단계 교통 분야, 그 다음 반보 분야, 그 다음 기타 퍼블릭 시큐리티 분야, 안티드론 분야에 확대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타 많은 분야의 드론 산업이 발전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시큐리티 분야에 드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반면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드론과 관련된 범죄, 그다음 사생활 침해 문제, 그다음 안티드론 문제, 사우디 원전처럼 중요시설 보호 문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경찰은 드론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드론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체는 올해 38대를 구매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기체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될지가 올해 고민에 대해 화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을 하죠. 지금 현재는 EO IR 카메라를 저희들은 그냥 쉽게 전자눈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자눈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눈으로 습득된 정보를 분석하는 걸 사실 전자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 드론과 관련된 기체에 탑재해야 될 여러 장비들을 전자눈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전자기, 그 다음에 전자손, 전자발, 전자두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소프트웨어와 기타 센서들을 고도화시켜서 탑재할 예정이고요. 이와 같이 고도화된 센서들을 테스트하게 되면 실종자 수색 이외에 많은 부분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체와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결합이 끝나고 나면 이 기체를 운반하고 저장하고 충전하고 관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대가 되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원격지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많은 산업들이 발전되고 저희들 경찰과 관련해서 조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많은 센서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고도화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경찰 드론과 결합이 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는 그림은 경찰이 소형화된 드론으로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그런 특허 개념도입니다. 여기는 소형 드론으로 찍는 거고요. 여기는 자동 충전하는 시스템이겠죠. 여기는 자동 조종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재, 자동 타게 되는 그런 소재를 가진 드론을 만드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오신 분은 괜찮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2016년도 이전에 미국 아마존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마존 특허지만 우리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경찰은 255개의 경찰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방할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2D로 되어 있는 그 경찰 관련 치안 지도를 3D로 그 매핑을 하고 난 이후에 3D 매핑이 되고 난 이후 그 요소에 치안 관련되어 있는 팩트를 집어넣어서 경찰에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트윈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G 시대에 있어서 경찰 드론이 어떤 그 드론으로 발전되어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아마존 특허에서부터 기타 차량과 드론에 대한 결합, 범죄 현장에서 그 드론과 무기, 그 경찰 장비의 결합 같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걸 실제 국토부하고 그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건 현재 그 제주도 그림인데요. 제주도 올레길이 약 한 425km에 해당되는 그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를 수소전지 드론이 약 한 2시간 이상 비행을 하기 때문에 2시간이면 21대의 드론으로 제주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증 사업을 통해서 올레길은 물론 그다음에 시범도시나 기타 계획도시에서 자동 비행하는 드론으로 자동 충전하는 스마트 시티에서 경찰관이 운영을 하는 그런 드론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수천 개에 해당되는 등산길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순찰 드론이 자동적으로 그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기는 사우디 때문에 아주 요즘 핫해진 이슈죠. 그래서 저희들 경찰뿐만 아니고 여기 오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안티드론, 특히 카운트 UAS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카운트 UAS는 그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경찰 분야, 치안 분야, 시큐리티 분야에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한 5,300여 건의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분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폴리싱과 그 관련되어 있는 드론 특허를 추출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고요. 그 중에 경찰은 2016년도부터 드론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첫 단추를 띄웠습니다. 38대에 27억 원 상당의 드론을 이제 갓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 심천과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발전된 그런 드론 기술도 봐왔고 실제 중국에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응용 분야를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들보다 앞선 분야도 있고 또 저희들보다 조금 뒤처진 분야도 있고 하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섭렵을 해서 보다 발전된 어떤 경찰 드론의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와 계신 그 많은 외국에 오신 분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 드론의 어떤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고도의 기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우리 경찰관들의 의지, 정부의 지원 이걸 통해서 경찰 드론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앞에 일단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경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대한민국 드론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그리고 저는 드론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고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늘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런 경찰 드론 중에 실종자 수색 드론이 한 해에 800명이나 대한민국에서 실종으로 인해 그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경찰 드론으로 대한민국에는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드론이 생명을 살리는 장비로서 인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